키토 관련 영상에 꼭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호주에는 로우 카브 다운 언더라는 저탄수화물 교육단체가 있는데요. 본 영상은 이 단체의 2018년 행사에서 스포츠 의학 전문의인 폴 메이슨 박사가 진행한 강연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키토 식단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먼저 LDL은 콜레스테롤과 전혀 다른 개념의 물질이라는 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제 환자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네요. 그는 48세의 건장한 남성이었는데 진료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왜 진료를 보러 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몸은 정말 탄탄해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꽤 특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보험사 판단으로 그는 건강 고위험군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의 최근 사진입니다. 그는 마른 비만도 아니고 48살의 근육질 남성이에요. 이건 그의 체성분 측정 결과입니다. 파란 영역은 제지방, 빨간 영역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온몸이 근육질의 체지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보험사는 왜 그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가입을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였습니다. 이게 그의 혈액검사 결과인데 보험사는 이 검사 하나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정상 범위가 보이죠. 하한과 상한이 있고 검사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세 항목, 총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인 LDL의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보험사라면 이 결과를 근거로 오히려 당장 가입을 승인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아주 느슨하게, 다시 말해 부정확하게 사용합니다. 혈액 속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여러 입자들을 콜레스테롤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죠. 이 입자들의 정확한 이름은 지단백이고 크게 5부류가 있습니다. 혼동스러운 점은 이 지단백들이 운반하는 지방의 한 종류가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단백을 가리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건 마치 말을 싣는 트럭을 보고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격입니다. 즉, 우리는 그걸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단백은 크기와 밀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가장 크고 밀도가 낮은 큰 입자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 곧바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공복 체열 검사를 할 무렵이면 킬로미크론은 혈중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 킬로미크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지단백 VLDL, IDL, LDL을 보세요. VLDL은 초저밀도 지단백, IDL은 중간밀도 지단백, LDL은 저밀도 지단백을 의미합니다. 제가 저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둔 이유는 이것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입자의 연속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처음엔 큰 VLDL로 시작해 몸을 순환하며 조직의 화물, 즉 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 몸에서 맡은 임무죠. 짐을 내려놓을수록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듯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입자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HDL이 보입니다. 이건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고 높은 수치가 대체로 유리하다고 여겨지죠. 반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지만 사실 이 LDL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건 아닙니다. 제 혈액에도 당연히 LDL이 존재하고 저는 그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LDL이 좋은 건 아니며 그것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친구들은 바로 당,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포도당입니다. LDL이 포도당에 노출되면 당화라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손상된 입자는 산화에 취약해집니다. 이 두 단계의 손상은 입자를 더 작고 치밀하게 만듭니다. 소형 고밀도 LDL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당에 노출되어 손상된 LDL입니다. 심장병을 유발하는 건 이런 손상된 LDL이지 앞서 언급한 정상 LDL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혈관을 막고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폴 메이슨 박사의 설명대로 LDL은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세포를 안정화하고 각종 호르몬, 신경물질,
비타민 D, 그리고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합성하는 재료가 되죠. 그리고 LDL은 이런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필요한 세포로 운반하는 배송기사 역할을 합니다. LDL이 없다면 우리가 섭취한 오메가3, 비타민 A, D, E, K, 코엔자임 Q10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먹어도 몸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합니다. 또 LDL은 면역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세균의 독소를 중화하고 혈관이나 세포가 손상되면 그 부위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조직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DL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이 모든 기능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질병에도 취약해지며 호르몬 불균형으로 근육 감소, 생리불순, 성기능 저하, 그리고 신경세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는 등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LDL은 한 가지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LDL을 무조건 낮추려는 건 마치 도로가 복잡하니까 자동차를 없애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고도 줄고 도로는 깨끗해지겠지만 모든 도시의 기능과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결국 건강을 위해서는 LDL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LDL이 건강한 상태로 작동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LDL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혈액 검사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단백의 종류를 이해했으니 제 환자의 콜레스테롤 결과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총콜레스테롤 341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세부 항목의 합이 총콜레스테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에는 우리가 방금 존재를 확인한 몇몇 지단백 항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누락됐을까요? 표준 혈액 검사에서는 실제로 그 입자들을 직접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원심분리로 돌려 입자들을 실제로 측정하는 과정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이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몇몇 값은 측정하는 대신 계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좋게 말해서 추정이지 솔직히 말하면 어림짐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VLDL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표에 없고 LDL 값을 계산할 때 추정치로 끼워 넣습니다. IDL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없다고 가정해버립니다. 그래야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이런 가정을 끼워 넣은 뒤 LDL을 계산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HDL은 실제로 측정합니다. 이런 어림짐작 대신 시료를 실제로 원심분리해 각각의 입자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종종 이 방법을 씁니다. 샘플을 젤에 넣고 원심분리기에 돌리면 입자들은 크기와 밀도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와 깊이로 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젤에서 진하게 보이는 띠가 각 LDL의 피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지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프상의 피크가 젤의 진한 띠와 서로 대응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LDL 부분만 잠시 집중해 봅시다. LDL을 7구간으로 나눠본 그래프에서 매끈하게 하나의 봉우리만 솟아있죠. 이것은 건강한 LDL 집단을 의미합니다. 피크가 하나뿐이라는 건 당화 산화 같은 손상으로 인해 크기가 변한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패턴 ALDL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LDL이죠. 만약 입자들이 손상됐다면 봉우리가 둘 이상으로 갈라져 보였을 겁니다. 그럼 LDL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손상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포도당에 노출되어 당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작게 수축되면서 산화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화 과정은 식물성 기름에 많은 오메가6가 과잉일 때도 유의미하게 가속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위쪽에 한 개의 봉우리 LDL에 손상된 두 집단을 더해보겠습니다. 이 샘플을 젤 튜브에 넣고 원심분리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운데 LDL 부분을 보면 입자들이 퍼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LDL이 두 개의 뚜렷한 집단으로 나뉘어 있죠.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지금 샘플의 결과는 아니고요. 설명을 위해 가져온 제 다른 환자의 예시입니다. LDL 영역의 3개의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패턴 BLDL이고 문제를 가진 LDL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포화지방이 아닌 당에 의해 손상되어 생깁니다. 즉, 혈당에 의해 손상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LDL이 높아지면 건강에 적신호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LDL이 높은 사람들 중에는 식습관이 좋지 않고 운동도 부족하고 혈당이 높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의 혈액 속에 많은 건 건강한 LDL이 아니라 손상된 LDL일 것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LDL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키토 식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식단으로 인해 혈당이 낮아지고 살이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상식적으로 손상된 LDL이 혈관에 쌓이고 있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키토 식단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 혈당이 낮게 유지되니까 LDL이 당화 손상될 상황이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키토는 꼼꼼한 기준으로 지방을 섭취합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그 자리를 건강한 버터, 동물성 지방, 치즈 같은 자연적인 지방으로 대체합니다. 그 결과 나쁜 기름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키토로 인해 오르는 LDL은 손상되지 않은 패턴 A LDL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LDL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키토식을 하면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에서는 혈당의 오르내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을 연료로 쓰는 키토식에서 지방 섭취를 늘리면 운반해야 할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 자체가 많아지니까 LDL이 오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처럼 LDL이 오르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연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폴 메이슨 박사는 손상된 LDL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이 손상된 LDL이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VLDL의 정상적인 생애 주기를 알아야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VLDL은 혈액 속을 돌며 여러 신체 조직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VLDL은 점점 크기가 줄고 밀도가 높아지며 IDL 단계를 거쳐 LDL이 됩니다. 정상적인 LDL은 간이나 말초 조직의 세포로 재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LDL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는 LDL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세포 내부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의 열쇠가 되는 것이 LDL 표면의 아포비 100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일종의 보안 출입카드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상되면 마치 카드가 부러진 것처럼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 LDL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아포비 100 단백질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LDL 입자에는 이 아포비 100 카드가 딱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예비용 카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고장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포비 100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게 일종의 보안카드 역할을 해서 LDL 수용체가 그 입자를 인식하고 혈액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당화 손상이 바로 이 카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즉, 당화 손상으로 인해 카드가 망가져서 수용체가 LDL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너 누군지 몰라? 출입 불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에서 나온 VLDL이 IDL을 거쳐 LDL이 된 뒤 손상되면 수용체가 인식하지 못하니 재흡수가 불가능해져 혈중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많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LDL 입자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정 끝에 대부분의 짐을 내려놓았으니 부피나 질량 기준 총 LDL 양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입자수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LDL 입자수가 심혈관 위험 예측에 유용한 겁니다. 작고 손상돼 재흡수가 안 되는 입자들이 많다는 신호니까요. 그럼 이렇게 제거되지 못한 손상 LDL들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 내벽, 특히 동맥의 내막에 침착됩니다. 동맥의 가장 안쪽은 내피라고 하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얇은 막바로 아래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은 혈액 속에 산화된 LDL을 표시한 겁니다. 혈중에 산화된 LDL이 증가 후 감소하면 붉은색 선은 시간차를 두고 오르는데 이것은 내막 아래에 지방 침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혈액 내 산화 LDL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LDL이 혈관벽에 축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LDL은 어떻게 이 내피층을 통과할 수 있는 걸까요? 산화 LDL은 내피세포의 투과성을 높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화 LDL이 많으면 혈관 내피층이 색이 쉬워지고 LDL 입자들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스며든 LDL은 내피 아래에서 대식세포와 마주칩니다. 정상적인 LDL을 LDL 수용체가 인식하는 것처럼 손상된 LDL은 스캐빈저 수용체를 통해 인식됩니다. 이 스캐빈저 수용체는 손상된 LDL에만 강하게 반응하여 대식세포가 이 손상된 LDL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세포 안은 LDL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그 대식세포는 거품세포로 변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지방 방울이 빽빽하게 들어찬 세포로 보이죠. 이렇게 손상된 LDL이 혈관 내벽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최종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맥은 좌전하행지라고 불립니다.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죠. 여기에 색소를 주입해보면 혈관의 내강이 확연히 좁아진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당에 의해 손상된 LDL의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는 심혈관 질환 위험 예측에 아주 유용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이 적혈구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는 높은 혈당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는 높은 혈당이 LDL을 손상시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이유죠. 폴 메이슨 박사는 LDL이 손상되는 주된 원인이 바로 혈당에 의한 당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즉, 혈당이 높을수록 LDL 입자가 손상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요즘 건강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당독소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기를 노릇하게 구워 먹는 영상을 올리면 당독소가 위험하니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육류를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만 고집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독소를 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체내에서 LDL을 비롯한 단백질을 당화시켜 염증이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운 고기 속 당독소가 그대로 흡수돼서 몸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킨다면 4년 동안 구운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먹어온 저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식단을 바꾼 뒤 제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외인성 당독소는 대부분 흡수되지 않거나 일부 흡수되더라도 대부분 체외로 배출됩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흡수율은 약 10% 이하로 보고됩니다. 음식의 당독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찬반이 존재하는 불명확한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당독소가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인성 당화 반응입니다. 혈당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인성 당화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며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당독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완전히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치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당독소가 음식을 선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음식에 열을 가하지 않는 생식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당독소를 훨씬 많이 먹게 되는 키토나 카니보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염증 지수와 당화혈색소 수치가 극적으로 낮아지며 건강이 좋아지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당독소의 관점으로만 보면 불가사의한 일로 보이겠지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내인성 당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대사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독소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제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체내 환경을 조성하고 해독과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대사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기의 마이야르 반응이나 검게 태운 커피가 아니라 혈당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달달한 디저트, 아이스크림, 설탕으로 범벅된 고탄수화물 간식입니다. 특히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당화 반응성이 몇 배나 높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혈액검사지를 들고 함께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혈액검사만으로도 LDL이 패턴 A인지 B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표준 혈액검사의 한계와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먼저 중성지방입니다. 이 환자의 중성지방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네요. 정상 범위를 제대로 설정한 게 맞는지 의문일 정도로요. 하지만 총 콜레스테롤은 높습니다. 그럼 이제 중성지방과 패턴 A, B의 관계를 보죠. 이 논문의 그래프에서 녹색은 패턴 A, 빨강은 패턴 B를 의미합니다. 녹색이 높을수록 패턴 A LDL일 가능성이 크고 빨강이 높을수록 패턴 B LDL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래프의 하단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있고 노란색은 영국과 호주, 파란색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중성지방이 44 미만이면 거의 확실히 패턴 A입니다. 반대로 177을 넘으면 패턴 B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선 예시의 환자는 35였으니 매우 안전한 쪽이죠. 둘째로 유용한 게 HDL 수치입니다. 이건 또 다른 환자 예시인데요. 총 콜레스테롤과 HDL 둘 다 높네요. 이와 관련된 그래프를 보면 녹색이 패턴 A, 붉은색이 B입니다. 하단에는 HDL이 표시되는데요. 이번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HDL이 16 미만이라면 거의 확실히 나쁜 LDL 쪽이고 58을 초과하면 매우 좋습니다. 앞에서 본 환자의 수치는 100일인데 그래프 축에도 안 잡힐 정도로 훌륭하죠. 키토제닉 식단이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제 환자의 두 지표를 확인해 봅시다. 앞에서 본 수치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80입니다. 이것도 좋은 편이지만 애매한 회색지대일 수 있죠. 그런데 HDL은 66으로 명백히 그린 존입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DL의 세부 검사 없이도 그가 패턴 A일 거라 확신했어요. 패턴 A와 B를 구분할 때 또 하나 쓸 수 있는 지표가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입니다. 이건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1.21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프를 확인해 봅시다. 1.8 미만이면 녹색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는 1.21이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4가 넘으면 패턴 B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 영역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분명 많을 텐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주 기준 0.8, 한국 기준 1.8 미만이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해석한다면 제 진료에서는 보통 중성지방이 좋으면 통과, 아니면 HDL 확인, 그것도 아니면 중성지방과 HDL 비율을 봅니다. 지속적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일정 기간 해온 제 환자들은 이 셋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보통은 두세 가지가 매우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다음 단계를 상의하죠. 당화혈색소, 관상동맥 칼슘 점수, 지질, 분액 등과 같은 검사 결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LDL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LDL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손상된 LDL은 지방이 아니라 당, 다시 말해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인한 높은 혈당이 만듭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체열 검사만으로도 중성지방과 HDL을 이용해 패턴 A인지 B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 A라면 심혈관 위험의 유의미한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보험사라면 즉시 그의 가입을 승인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상태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폴 메이슨 박사의 기준을 저의 실제 혈액검사 결과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제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입니다. 제 총 콜레스테롤은 363, LDL은 260, HDL은 92입니다. 아마 이 숫자만 보면 의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실제로 저는 검사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계산에 필요한 지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은 57입니다. 공복혈당은 86, 당화혈색소는 5.2입니다. 그는 먼저 중성지방 44 이하, 그리고 여기서 통과 못하면 HDL 58 이상, 그 다음은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이 1.8 이하라는 단계별 기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른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거나 의사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기준을 제 수치에 적용해보면 먼저 제 중성지방이 높지는 않지만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했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HDL은 예시로 둔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치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은 0.61로 안전한 범위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도 기준치보다 낮으니 패턴 A, 즉 건강한 LDL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검사한 혈액검사지가 있다면 이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LDL 수치가 높으면서 HDL은 낮고 중성지방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LDL과 HDL이 모두 높고 중성지방, 공복혈당, 당화혈색소가 낮다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LDL 숫자보다 그것을 둘러싼 체내 환경입니다. 폴 메이슨 박사도 제 수치를 봤다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보험 가입에는 제약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